매년 우리나라에서 욕실 사고로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3,000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8분이 넘어요. 내일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매일 샤워를 하셨어요. 깨끗하게 씻고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왜 욕실에서 넘어지셨을까요? 왜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워지셨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샤워할 때 몸 어디를 제일 열심히 씻으세요? 등이요? 팔이요? 다리요?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곳은 안 씻고 계세요. 아니, 씻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제대로 자극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저는 30년 동안 노년기 순환 건강을 연구해 온 박민석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보면서 하나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문제는 씻지 않은 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부위를 제대로 자극하지 않으면 70대엔 지팡이를 잡게 되고 80대엔 요양원으로 갑니다. 정말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목격한 수많은 사례가 이걸 증명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이곳만 제대로 자극하면 100세까지도 스스로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나쁜 쪽으로 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5분만 투자하시면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요즘 샤워 후에 다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우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집중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증상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김은자 할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정말 힘이 없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사님, 저 요즘 자꾸 넘어져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집 안에서도 벽을 잡고 다녀야 해요. 이제는 딸아이한테도 미안해서 요양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10년 전만 해도 등산도 다니시고 활발하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걷기조차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샤워할 때 제가 알려드리는 여기만 제대로 씻어보세요. 하루에 딱 5분이면 됩니다. 처음엔 할머니도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냥 씻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하셨죠. 하지만 제 말을 믿고 실천해 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였습니다. 할머니께서 혼자 걸어서 제 연구실로 오셨어요. 지팡이 없이요.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고 목소리도 힘이 넘쳤습니다. 박사님, 씻기만 했는데 다리가 정말 가벼워졌어요. 이제 혼자 마트도 다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김은자 할머니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중요한 5곳이 어디인지, 왜 중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샤워 부위 5곳. 우리 몸에는 순환의 중심이 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바닥은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손바닥에는 신경이 무려 7,000개나 모여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우리 몸의 위장, 심장, 폐, 간까지 전신 장기와 모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만 제대로 자극해도 온몸의 순환이 좋아지는 거죠. 일본 노년의학회에서 정말 흥미로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신 어르신 10분 중 9분이 매일 손바닥을 자극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손바닥의 순환이 곧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만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무려 10년 동안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어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손바닥 자극을 시작한 지 단 2주 만에 속이 편해지셨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밥맛도 돌아오고 소화도 잘 된다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30초 정도 박수치듯이 두드려 주세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부위를 5초씩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아프게 누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자극해야 신경이 제대로 깨어납니다. 요즘 손끝이 차갑거나 밥이 잘 안 넘어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무릎 뒤쪽, 그러니까 오금 부위 말입니다. 이곳은 다리의 하수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의 림프순환 통로가 바로 여기를 지나가거든요. 이게 막히면 다리가 붓고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한참 남아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오금을 단 1분만 자극해도 림프 흐름이 2배나 빨라진다고 해요. 림프 흐름이 좋아지면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다리가 가벼워지는 거죠. 제가 만난 68세 정수민 어르신은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오금 자극을 3주 정도 하시고 나서는 지팡이 없이 계단도 올라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샤워할 때 샤워기 물줄기를 오금에 30초 정도 집중적으로 쏘이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너무 강하게 누르시면 오히려 멍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로만 하셔야 합니다. 양말 벗었을 때 자국이 한참 남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금 자극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곳이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는 하체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 림프절의 70%가 바로 이곳에 모여 있거든요. 이게 막히면 다리로 피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차갑고 저리게 되는 거예요. 영국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사타구니 순환이 막힌 사람은 면역력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주 아프고 회복도 느려지죠. 69세 이순자 어르신은 여름에도 다리가 차가워서 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3주 정도 사타구니 자극을 하시고 나서는 전기장판 없이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하세요. 사타구니는 어떻게 자극하면 될까요?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30초 정도 쏘이고 손가락으로 5초씩 5번 정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쪽으로 10번 정도 쓸어내려 주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온도가 좋아요. 요즘 다리가 유난히 차갑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사타구니 순환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목덜미를 볼까요? 목덜미는 뇌로 가는 마지막 길목입니다. 이곳의 근육이 굳어 있으면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이 막혀요. 그래서 어지럽고 깜빡깜빡하게 되는 거죠.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밝혀낸 사실이 있어요. 목덜미 근육이 긴장된 사람은 뇌혈류가 37%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거의 3분의 1이 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가 맑을 리가 없죠. 70세 박순례 어르신은 요즘 깜빡증이 너무 심해져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방금 한 말도 까먹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목덜미 자극을 꾸준히 하시고 나서는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세요.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목덜미에 1분 정도 쏘이세요. 그리고 손으로 목 아래에서 위로 1분간 쓸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만약 통증이 느껴지면 강도를 줄이고 시원함만 느껴지도록 하셔야 해요.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요즘 자주 깜빡하시거나 머리가 무겁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목덜미 순환이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치입니다. 명치는 우리 몸의 보일러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소화를 돕고 면역을 관리하는 중심이 바로 이곳이에요. 명치가 굳어 있으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화병이 생깁니다. 늘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것도 명치가 막혀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명치를 자극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잘 오게 되죠.
68세 조명숙 어르신은 3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이뤄서 수면제를 드셨죠. 그런데 명치 자극을 2주 정도 하시고 나서는 약 없이도 편하게 잠드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명치는 어떻게 자극할까요? 샤워를 마치고 나서 손바닥을 명치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1분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깊은 숨을 5번 천천히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 아플 정도로 누르시면 안 돼요. 따뜻하고 편안한 감각만 느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요즘 명치가 답답하거나 잠이 잘 안 오시나요? 그렇다면 명치 자극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단 5곳만 제대로 씻으면 됩니다.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제 이 습관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꾸준히 이어가면 좋을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샤워 건강법을 꾸준히 이어가는 방법. 이제 여러분은 어디를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알게 되셨죠? 그런데 아시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습관을 매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반복된 자극에 반응하거든요. 하루 5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30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몸이 기억을 하고 스스로 회복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프거나 피곤한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강도를 줄이더라도 꾸준함만은 지켜주셔야 해요. 아침보다는 저녁 샤워 시에 실천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밤에 하면 혈액순환이 더 잘 돼서 다음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지거든요.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주로 샤워하시나요? 가능하면 저녁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물 온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입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딱 좋아요. 뜨겁다고 느껴지면 너무 높은 온도예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시다면 물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거든요. 온도계를 하나 준비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샤워할 때 물 온도를 대충 느낌으로만 조절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손으로 직접 씻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순환 자극에는 최고거든요. 샤워볼이나 브러쉬보다는 직접 손으로 부드럽게 만지면서 씻어보세요. 한 부위씩 집중적으로 손으로 돌리면서 느껴보시면 몸의 변화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손으로 직접 자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샤워 후에 바로 찬 공기에 노출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좋지 않습니다. 자극을 받은 후에는 우리 몸의 열이 쉽게 식거든요. 샤워 후 바로 찬 바람을 맞으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으신 다음에 바로 얇은 옷이라도 입으시고 5분 정도 휴식을 취하세요. 욕실 문을 열기 전에 옷을 먼저 입는 게 좋습니다. 샤워 후 바로 찬바람 맞으신 적 많으시죠? 습관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할 때 오래 지속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분들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면서 하면 훨씬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오늘 오금 씻었어? 명치 자극했어? 이렇게 가족끼리 확인하면서 생활화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서로 챙겨주는 거죠. 가족 중에 함께 해볼 분 있으신가요? 타이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욕실에 방수 타이머를 하나 준비해서 5분을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자극할 수 있어요. 5분이 생각보다 짧게 느껴질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한 부위씩 천천히 집중해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곳 모두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땐 가장 불편한 곳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다리가 무겁다면 오금부터, 머리가 무겁다면 목덜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샤워 후에 간단하게 메모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오늘 어느 부위를 했는지, 몸 상태가 어떤지 간단하게 적어두세요. 일주일, 한 달 후에 보면 변화가 눈에 보일 거예요. 이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리 붓기가 줄었다, 어지럼증이 없어졌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날씨가 추울 때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해두는 것도 중요해요. 욕실 온도가 낮으면 샤워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자극 효과도 떨어집니다. 욕실 히터나 온풍기를 활용해서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몸이 편안해야 자극도 제대로 들어갑니다. 가끔은 자극 순서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똑같은 순서로 하면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손바닥부터, 내일은 오금부터 이렇게 변화를 주면 새로운 느낌으로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5곳 모두 자극하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5곳,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곳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부위들이 막히면 우리 몸이 무너집니다. 천천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져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워지고 잠을 못 자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매일 단 5분만 이곳들을 제대로 씻으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보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상식은 뭐였을까요? 깨끗이 씻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비누칠 열심히 하고 몸 구석구석 씻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을 들여도 방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습관 하나로 다리의 부기가 빠집니다. 어지럼증이 줄어듭니다. 불면증이 완화됩니다. 기억력 저하도 막을 수 있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김은자 할머니처럼, 정수민 어르신처럼, 조명숙 어르신처럼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70대에 지팡이를 잡게 됩니다. 80대엔 요양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세까지 스스로 걸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선택의 문제예요.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딱 하나만 하셔도 좋아요. 오늘 저녁 샤워할 때 오금에 따뜻한 물을 30초만 쏘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내일은 손바닥을 추가하고 모레는 사타구니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일주일 후엔 5곳 모두 자연스럽게 하고 계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샤워 후 3분 스트레칭으로 관절 수명을 10년 늘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샤워 건강법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2배가 될 거예요. 꼭 다음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요양원 대신 스스로 걷는 100세 인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김은자 할머니는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걸어 다니시고 딸에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수민 어르신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버리고 계단을 오르실 수 있게 되셨어요. 조명숙 어르신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30년 불면증을 이겨내고 편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미루면 모레도 미루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 한마디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함께 가요. 감사합니다.